그리고 관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물가 상승 압력은 환율을 통해 조정한 겁니다. 작년에 처음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 저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몇 차례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점이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왜 그는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관세에 그렇게 집착하는 걸까? 역사적으로 봐도 실패했던 정책이니까요. 당시에 저는 트럼프의 경제정책 설계를 비교적 전통적인 틀에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과학적인 계산법으로 그저 관세율을 20% 미만으로 관리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고 그 선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면서 압박수단으로 활용하는 정도로 하려나 보다라고 해석했죠. 그러면서 그 수치가 틀릴 가능성을 더 많이 점치면서 지켜보았고요. 물론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집착은 198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가 대통령이 되면서 관세는 정밀하게 조작된 전략이 되었습니다. 여하튼 시간이 지나고 다시 돌아보니 미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구조적으로 강한 나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관세를 그렇게 주물러댔는데도 물가는 생각만큼 크게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시장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고 그렇게 떠들어댔지만 현실에서는 명확한 징후가 잘 보이지 않아요. 트럼프는 처음부터 자신만만했었고 그래서 왜 그렇게 자신 있는지 짚어보려고 낱낱이 파헤친 트럼프 경제의 설계도란 영상을 만들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때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들의 의도가 보이면서 더욱 놀라게 되었어요. 이번 연준 FOMC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은 어느 정도 정점에 도달하고 있다는 발언이요. 그때부터 계속 생각하게 됐습니다. 트럼프가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자신있게 떠들었었는데 진짜 없네. 어떻게 된 것일까? 그러다 문득 예전에 환율에 대해 영상을 만들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아직 중국과의 협상도 있고 재판도 남아있지만 어쨌든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자신들의 실익을 채울 것이란 것은 보입니다. 여하튼 당시를 되짚어보면 한미 금리차는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했고 수출은 역대 최고 수준이었고 코스피도 상승 흐름이었죠. 구조적으로 환율이 급등할 만한 요인은 딱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갑자기 환율이 튄 이유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찾았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제 해석이 크게 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그 이후의 전망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트럼프도 결국 사람이니까 미국의 투자를 유치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방식이 꼭 현금일 필요까지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언젠가는 현금 요구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물러설 것이라고 봤죠. 그런데 실제로 벌어진 일은 달랐습니다. 현금 위주의 요구는 최대한 유지하되 다만 기간을 나누는 방식으로 조정했을 뿐이었죠. 그 이후 우리나라 환율은 계속해서 약세로 돌아섰고 결국 1,500원 근처까지 가게 됩니다. 그 당시 시장에서는 환율 이야기가 워낙 크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설명을 비교적 단순화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미 금리차, 국내 부동산 구조적 문제, 그리고 미국에 대한 현금 투자 요구가 환율의 트리거가 되었다고 말이죠.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부분만 해석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미국은 관세 협상을 통해 단순히 관세율을 조정한 것이 아니라 협상의 주도권 자체를 가져왔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관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물가 상승 압력은 환율을 통해 조정한 겁니다. 수출국의 화폐 가치가 낮아지면 미국 입장에서는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그 화폐 가치 하락으로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낮은 관세를 주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면서 실제로는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들을 병행한 것이죠. 미국의 LNG 에너지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쓰게 하거나 미국으로의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들이 바로 그런 수단이었어요. 여기서 다시 미국의 구조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고 그만큼 트리핀 딜레마를 안고 있습니다. 달러를 전 세계에서 쓰게 하려면 결국 해외의 물건을 사주면서 달러를 밖으로 퍼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미국은 최대의 수입국이 되고 동시에 막대한 무역 적자를 떠안게 되죠. 과거에는 이렇게 퍼져나간 달러가 수출국들의 손을 거쳐 다시 미국 국채나 월가 투자로 되돌아오면서 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지금입니다. 미국의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지면서 국채를 사주는 주체들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밖으로 나간 달러를 다시 회수할 방법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 채권 금리는 오르고 구조적인 악순환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달러를 미국으로 다시 회수하기 위한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전 영상,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있다. 낱낱이 파헤친 트럼프 경제의 설계도에서 다루었던 내용들과 함께 정리해서 본다면 현재의 미국은 이 구조적 문제를 관세와 환율, 그리고 AI, 스테이블 코인 같은 새로운 축을 통해 풀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세는 달러의 흐름을 다시 미국 쪽으로 돌려놓기 위한 장치였으며 환율을 건드렸던 건
관세로 인한 인플레를 제어하기 위한 전략이었던 것이죠. 결국 미국으로의 현금 투자를 유도하면서 달러 강세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트리핀 딜레마, 기축 통화국의 무역 적자로 인한 부채 문제 해결과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들의 전략은 아주 단순한 공식 하나로 정리됩니다. 명목 GDP가 금리보다 높으면 된다. 이게 지금 미국이 노리는 핵심이에요. 명목 GDP라는 건 실질 성장에 물가가 더해진 거죠. 이게 국채금리보다 높기만 하면 부채를 굳이 갚지 않아도 비율로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책은 이 공식에 맞춰 움직이고 있어요. 먼저 금리부터 보죠. 미국은 요즘 장기채를 많이 찍지 않습니다. 대신 단기채 위주로 발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장기채 공급이 줄어들고 그 결과 장기금리는 눌리게 되죠. 금리를 낮추기 전에 아예 금리가 튀지 않게 구조부터 관리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해서 분모인 금리, 정확히는 장기금리를 먼저 눌러놓고 그 다음에 건드리는 게 GDP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AI예요. AI는 단순한 성장 산업이 아닙니다. 미국 입장에서 AI는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기업 이익과 세수를 늘리고 실질 성장을 만들어내면서 명목 GDP를 금리보다 더 빠르게 키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에 가깝습니다. 정리하면 이거예요. 금리는 단기채 위주 발행으로 눌러두고 명목 GDP는 AI를 통해 끌어올리는 구조죠. 이렇게 되면 국채를 계속 발행하더라도 부채를 직접 갚지 않아도 부채 비율은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성장을 통해서 부채를 희석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조는 미국의 패권 유지랑도 정확히 맞물려 있습니다. AI는 단순한 성장 카드가 아니라 미국이 기술과 자본, 산업의 중심에 계속 남아있게 만드는 핵심 축이기 때문이죠. 다만 여기엔 하나 불안한 지점이 있습니다. 단기채 위주 발행을 계속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단기채를 누가 계속 사주느냐는 문제예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보면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하거나 미국 금융 시스템 안에 자금을 묶어두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될수록 달러 사용은 늘어나고 그 뒤에서는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같이 만들어지는 구조가 됩니다. 단기채 위주 발행이 언제까지 가능할지는 솔직히 장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그 수요를 상당 부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전략은 각각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단기채 위주 발행으로 장기금리를 누르고 AI로 명목 GDP를 끌어올리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단기채권 수요를 보강한다. 이 세 축이 동시에 움직이면서 부채 문제를 관리하고 달러 체계를 유지하고 미국의 패권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왜 트럼프가 관세를 그렇게 밀어붙일 수 있었는지, 왜 당장 큰 위기처럼 안 보이는지, 그리고 왜 미국이 아직 쉽게 무너지지 않는지 그 구조가 훨씬 직관적으로 보이네요. 이미 이전에 짚어보았던 부분들인데도 숨은 의도들이 더 보이는 것 같고 아직도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훨씬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찾는 것이 저의 역할 같고 새로운 부분을 더 발견하게 되면 구독자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